네, 안녕하세요. 스텔란티스 코리아 홍보팀의 김미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이렇게 멀리 숙소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후 시간에 바쁘실 때 마감이며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항상 좀 색다른 분위기의 장소를 찾아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개방감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장소를 저희가 좀 세팅을 한 데 있어서의 배경을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셔야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저희 보시면은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탄생한 지프 브랜드와 파리에서 탄생한 푸조 브랜드가 서울에서 만나서 이제 제대로 한번 포텐을 터뜨려 보고 싶다는 저희의 열망을 담은 빼거리고요. 아까 어떤 기자분이 여쭤보셨는데 저 바닥에 있는 성과 이 지명은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올해 저희의 이제 핵심 성장 동력이 되어줄 스텔란티스 브랜드 하우스가 위치할 거점들의 도시 이름을 저희가 바닥에 새겨놓았으니까요. 조금 있다가 2층에서 케이터링 좀 즐기실 때 올라가시면서 한 번씩 어느 지점에 어느 거점에 저희 스텔란티스 브랜드 하우스들이 생기는지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행사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방실 대표님이 올해 작년 좀 소기의 성과와 함께 올해 목표 전략들을 발표하시고 난 후에 Q&A 진행하는 세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 방실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란티스 코리아 사장 방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가해주신 기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오늘부터는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마침 또 해도 많이 나고 좀 날씨도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서 날씨도 스텔란티스를 응원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작년 2월 1일자로 스텔란티스에 부임을 했으니 이제 꼭 만 1년이 됐습니다. 체감상으로는 2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금 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초 부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들께 2024년에는 대내외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프와 푸조 브랜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저희 임직원 또 딜러 파트너 모두가 이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고 또 일부 유의미한 성과를 얻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성과는 바로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스타 모델 만들기입니다. 브랜드의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하는 모델을 선정해서 임직원과 또 전체 딜러 네트워크에서 대표 모델의 부흥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덕분에 지프의 아이코닉 모델 랭글러는 연중 꾸준한 판매 대수를 기록하면서 2024년 지프 전체 판매량의 42%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대표 모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푸조의 경우 408이 출시된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오히려 12% 성장하면서 역시 전체 푸조 판매량의 42%를 차지해 푸조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스타 모델이 있다는 것은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프는 지난해 다양한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를 하면서 브랜드 강화에 나섰습니다. 글래디에이터 아미스타를 시작으로 6회 공군 여기에 헌정하는 헤리티지 에디션, 또 굉장히 핫핑크 컬러의 랭글러 투스카데로 에디션, 올해는 올 겨울 눈이 많이 와서 더 돋보였던 랭글러 스노우 에디션, 그리고 레니게이드 브레드 에디션까지 저희 스페셜 에디션 모델들을 출시하면서 더욱 개성 있는 모델들을 향한 지프 고객들의 열렬한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반가운 지프 캠프의 컴백이 있었죠. 모든 지프 고객들이 연중 가장 기다리는 행사인 지프 캠프의 20주년을 맞아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고 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 함께 경험하셨겠지만 저 역시 처음 참가한 지프 캠프에서 또 많은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기자분들께서도 가족분들이랑 함께 참여하셔서 행복하게 즐기시는 모습 보면서 지프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푸조의 경우 지난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신제품 출시가 없었고 또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올해를 위해 저희는 묵묵히 기반을 다지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많은 고객들이 우려하시는 서비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는 데 주력을 했고 그 결과 AS 부문 NPS, 즉 순 고객 추천 지수가 전년 대비 3.4점 오르면서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 컨슈머 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고객에게 정비 문제 원인을 설명하고 또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는 브랜드가 푸조였고요. 또 정비 결과 오류가 가장 적은 브랜드로 꼽혔으면서 투명하고 정확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본격적으로 푸조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라이온하트 멤버십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멤버십을 오픈하자마자 약 3,000명이 가입하실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희 라이온하트 멤버십 런칭을 통해서 푸조 브랜드는 한국 시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드리고 또 고객 신뢰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멤버십 전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푸조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 잠시 후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우리가 이렇게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았다 하면 올해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360도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고객과의 모든 접점에서 일관되고 또 기억하고 싶은 브랜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 시작은 고객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 있는 판매와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비롯됩니다. 2025년에는 스텔란티스 브랜드 하우스를 더욱 확대하면서 각 브랜드의 방향성과 스텔란티스의 운영 스탠다드에 맞춘 고객 경험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곳에 불과했던 스텔란티스 브랜드하우스 전시장을 10곳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는 5곳에서 13곳으로 늘리면서 약 65%의 네트워크가 스텔란티스 브랜드하우스로 운영이 됩니다. 특히 푸조의 경우 네트워크 확장 효과를 얻게 되면서 지난해 12개였던 전시장이 13개로 늘어나며 서비스 센터는 15개에서 20개 거점으로 커버리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멀티 브랜드를 취급하는 네트워크 수는 지프와 푸조 모두 전년 대비 약 38%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서 고객들은 더욱 가까운 거점에서 신차를 만나보고 또 시승해 보시고 또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딜러사의 경우 두 브랜드를 통합 운영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판매 및 서비스 볼륨을 개선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텔란티스 브랜드하우스 신규 네트워크는 2월 의정부 안양 서비스센터 통합 전환을 시작으로 3월에는 대전, 수원, 일산 전시장이 스텔란티스 브랜드하우스로 전환하고 부산도 신규 통합 전시장을 오픈합니다. 천안, 수원, 일산, 창원 서비스센터는 확장 이전에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며 부산과 세종에서는 순차적으로 통합 서비스 센터가 구축이 됩니다. 확대되는 서비스 네트워크 거점만큼 공식 서비스 센터 방문의 문턱을 낮춰서
고객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푸조 브랜드는 라이언하트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엔진오일 교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부품 및 공인 포함 9만 원대라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유로레파라는 대체 부품 브랜드를 도입해 보증기간이 만료된 푸조 차량의 유지 보수 및 수리를 위한 수리 부품, 액세서리, 타이어 등 2만여 개의 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운영되면서도 가격은 순정 부품 대비 평균 30% 저렴해 고객들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년간 보증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지프 브랜드를 위해서도 이러한 새로운 대체 부품 브랜드를 도입합니다. 바로 비프로 오토를 런칭하게 되는데요. 높은 기술 수준은 물론이고 브랜드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지프 고객에게 더 높은 만족도를 선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품과 또 수준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차량 정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브랜드의 경험 강화는 뭐니 해도 역시 강력한 제품이 뒷받침돼야겠죠. 올해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지프에서 2개 모델, 푸조에서 3개 모델, 총 5개의 신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프는 오는 4월 지프 어드벤처 DNA를 가득 담은 픽업, 글래디에이터의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합니다. 올해 다양한 신모델의 출시로 픽업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넘사벽, 최정상급 픽업 글래디에이터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한계 없는 픽업 트럭으로서 남다른 자존감을 확실하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지프의 럭셔리 프리미엄 SUV 그랜드 체로키가 대형 SUV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출격합니다. 부분 변경 모델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그랜드 체로키는 5인승과 6인승 모델로 시장의 판도를 흔들 강력한 상품 경쟁력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푸조는 새로운 모델과 더불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 한국 시장을 찾아옵니다. 4월에는 푸조만의 경쾌함과 또 효율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308 하이브리드 출시를 시작으로 올 여름 408 하이브리드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외관과 혁신적인 변화의 실내 디자인, 챗 GPT를 포함한 인포테인먼트까지 완벽하게 새로워진 뉴 푸조 3008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국 고객들이 원하신 푸조의 모든 것을 담은 모델이라고 자신합니다. 올해 출시하는 다양한 모델들을 통해 푸조가 추구하는 브랜드의 지향점을 명확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60도 브랜드 경험 강화의 마지막 정점은 더욱 강력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브랜드와 소통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올해도 지프는 대담한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스페셜 에디션 출격이 대기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보셨던 저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랭글러 41 에디션, 바로 그 첫 주자입니다. 컬러 맛집 지프에서 1941년 2차 세계대전 전장을 누비던 윌리스의 컬러에서 영감을 받아서 한정판 모델인 41 에디션을 2월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지프만의 개성 강한 컬러와 액세서리로 무장한 에디션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면서 지프만의 유쾌함과 또 모험 정신을 고객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1년간 저에게 가장 많이 물으셨던 질문이 그래서 푸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습니다. 푸조 본사에서도 저한테 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푸조의 경우는 올해 한국 시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한 해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1979년 푸조 604가 국내에서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여기 좀 계시겠죠? 수입차 시장이 또 열리면서 1988년도 가장 먼저 수입 판매된 브랜드 중 하나인 게 푸조였다는 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푸조,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국 시장을 노크했었던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오일 쇼크, 또 IMF로 인한 수입 판매 중단, 브랜드 지사가 아닌 임포터를 통한 수입 판매 재개, 모회사의 합병, 여러 가지 부침을 겪어오면서 제대로 주목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지난 1년간 푸조 브랜드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과연 200년을 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역사를 가진 이 자동차 브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푸조의 DNA에서 그 단초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푸조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든 브랜드입니다. 이미 1890년에 세계 최초로 가솔린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1941년 첫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고 또 1959년에는 세계 최초의 디젤 양산차를 생산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또한 1890년 세계 최초의 자동차 경주 우승 이력은 푸조와 뗄 수 없는 강력한 레이싱 DNA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푸조의 역사는 시대를 이끄는 파워트레인과 효율성을 향한 끊임없는 기술 혁명이었고 그 정신은 오늘날의 푸조의 모습에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푸조의 고향인 프랑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어떤지 좀 살펴봤습니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프랑스에 대해 명품, 예술, 미식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가장 많이 떠올렸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역사적으로도 혁명의 대명사처럼 인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대체적인 감정은 아름답다, 독특하다, 예쁘다, 다양하다, 눈길을 사로잡는다 등 주로 심리적인 단어와 긍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고객들과 이러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푸조 고객들은 디자인을 다른 어떤 고객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푸조의 디자인과 기술력이라는 풍부한 유산, 또 한국인들의 인식 사이에서 브랜드의 방향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푸조의 브랜드 컨셉은 예술적 혁명, 푸조는 기술로 이뤄낸 혁명을 예술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브랜드이다. 즉,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남들과는 결이 조금 다른 독특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싶어 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푸조의 디자인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킬 것이고 새로운 기술의 푸조 차량들로 혁신을 넘어 혁명적이기까지 한 과감한 시도들을 더 많이 국내 고객들에게 알리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프랑스 문화를 바탕으로 한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은 이러한 푸조의 예술적 혁명을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프리미엄 초콜릿 카페 브랜드 쇼콜라 팔레트와도 협업을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 멤버십 대상의 문화 이벤트 등 감각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 시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프 브랜드와 더불어 앞으로 변화해 나갈 푸조 브랜드의 미래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대표님께 먼저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두 가지 질문 모두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공통적으로 질문을 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대표님이 취임 이후 가지셨던 간담회에서 가격 방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혹시 이것이 좀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월중에 판매 조건을 변경을 하고 또 급격한 그 판매 조건의 변화, 또 출혈 경쟁 이런 부분들을 좀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딜러사의 홀세일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딜러사가 경제적인 부담이 없고 또 출혈 경쟁을 하지 않을 정도의 그 운영을 가능하게끔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데요. 올해 G2 푸조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까요? 네, 어려운 질문만 미리 속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 아침 요즘 눈 뜨면 확인하는 게 날씨가 아니라 환율입니다. 저희는 유럽에서 생산하는 차량은 유로로 또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은 달러로 그렇게 실시간 환율에 따라서 저희가 딜러에 판매하는 차량의 가격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인지하는 가격은 그대로 변함이 없지만 저희 본사의 차량 가격을 지불했을 때에는 굉장히 업다운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달러 강세인 시기에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면서 본사에서는 가격을 올려라 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명품 브랜드들 쪽에서도 환율 영향으로 또 원가 상승의 원인으로 인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잘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더불어 상품성을 개선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에 대한 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어려운 질문 2개 드렸죠. 다음부터는 좀 이제 살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기자분께서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저희 뒤에 안용무 기자님 먼저 갔다가 이기태 기자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한국 안용문 기자입니다. 푸조를 소비자들이 구매를 이제 고려를 할 때 좀 망설이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중고차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특히나 수입차들은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올해 이 푸조의 새 출발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중고차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가격을 방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푸조의 어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에게 올해 좀 새로 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으신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중고차 가격은 소비자들의 선호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고 등을 돌리시게 되면 중고차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또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판매 볼륨이거든요. 결국 시장에 차를 찾는 그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들이 또 많아야 되고 또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브랜드 강화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강조를 했고 또 작년부터 특히 기존의 푸조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함 이런 부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기존 고객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고객들이 만족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그 입소문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아지게 될 때는 중고차,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중고차 가격 강화가 자연스럽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민태 기자님. 네, 대만의 이민태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스텔란티스 출범하고 나서 제 주위 사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스텔란티스에 어떤 브랜드가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멀티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 그룹의 장점은 이제 어떤 한 차를 샀을 때 다른 차의 판매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건데 스텔란티스 브랜드 하우스를 늘리면서 예를 들면 지프를 샀을 때 뭐 세컨카로 호조를 사고 이런 공통의 마케팅 전략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자세히 안 보여서 그런 전략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프 웨거니어 있잖아요. 웨거니어가 지금 하나로 한 9,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출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웨고니어를 말씀하시는 웨고니어 S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스텔란티스 산하의 브랜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불행히도 지금 현재는 2개의 브랜드만 국내에서 선보이고 있죠. 지프와 푸조.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있지만 지금 현재 그 2개 브랜드에 집중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는 지프 브랜드의 로열티 프로그램, 푸조 브랜드의 로열티 프로그램만 따로 있지만 스텔란티스 브랜드 산하의 브랜드를 재구매했을 경우 그런 로열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강화할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거 중고차를 샀을 때 서비스라든지 내가 지프 중고차를 샀는데 공식 서비스 센터에 왔을 때 뭔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프로그램도 현재는 신규 고객만을 위해서 오픈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 중고차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또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웨고니어 S의 경우는 원래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출시를 할 예정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이 본사 글로벌리 좀 늦어진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고니어 S, 레콘 작년에는 아마 올해 저희가 출시를 할 것으로 발표를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출시가 좀 늦어지고 하면서 웨고니어 S는 아마도 내년, 레콘도 아마 내년 정도에 선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쪽에 이승용 편집장님 먼저 갔다가 네. 안녕하세요. 부탄의무진 이승용입니다. 푸조하고 그 지프 브랜드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았는데 일단 뭐 지프 브랜드야 워낙에 그 물량도 생산되는 대로 뭐 북미나 그쪽으로 다 판매가 되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이 좀 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푸조인데 푸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들어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어쨌든 하이브리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강점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지금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지 그 지금 있는 가솔린 가격대에 비해서 큰 차이 없이 그 가격을 가져간다면 굉장히 강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물량을 배정받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다른 국가의 수요가 높아서 우리한테 배정이 안 됐다라기보다 사실 우리나라가 수익성이 안 돼서 배정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높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로 인한 수익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고객분들은 전혀 느끼시지 못하시고 또 우리 딜러 네트워크는 느끼지 못하지만
저희가 받는 압박은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프랑스에 팔았을 때 뭐 2만 원이 남았는데 한국에 팔았더니 200원이 남더라 라고 하면은 프랑스에 팔겠죠.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물량의 배정이 조금 어려웠던 거지, 실제적으로는 수요가 어디가 높고 낮아서 배정이 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지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원활하게 저희 수요를 맞춰내고 있고, 특히 저희가 랭글러를 지난해 굉장히 스타 모델로 잘 이끌어내면서 저희 쪽에 수요가 많은 랭글러 같은 경우는 전폭적으로 또 생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푸조의 하이브리드 가격 정책 관련해가지고는 마찬가지로 쉬운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환율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높고, 지금 1,500원을 넘어서고 있는, 오늘은 조금 낮아져서 1,496원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압박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소프트 랜딩을 시키느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가솔린 가격과 하이브리드 가격의 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밀당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격 부분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대로 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코노믹 리뷰 양정민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그르노브 시절에 유학 시절에 봤던 푸조를 여기서 보니까 반가운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푸조 브랜드가 레볼루시옹 수준으로 한국에서 변화를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챗GPT를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비게이션 등에 도입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 르노에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프랑스 내에서도 국민차는 르노랑 알피노를 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 푸조 3008로 어떻게 프랑스 대표작이라는 돌파구를 마련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아까 앞 기자 선배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스텔란티스 본사에서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은 브랜드가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알파로메오 같은 게 있는데, 향후에 이런 고급 해외 브랜드를 좀 2, 3년 안에 추가로 도입하실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푸조를 혁명적으로 마케팅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합니다. 왜냐면 저희 돈이 많이 있는 브랜드가 아니어서, 정말 제가 오래 강조한 부분은 완전히 생각하지 못한 틀을 벗어나는 임팩트 있는 크리에이티브함으로 정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매일매일 저희 직원들은 아마 괴로울 거예요.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던 대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1번 순위로 푸조의 브랜드 매니저를 우리 김미양 이사를 전격 고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푸조에 대한 그 변화를 좀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사실 푸조가 유럽에서 이번에 작년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뭐 르노와 푸조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항상 보고 있지만, 작년에 3008, 5008이 출시되면서 프랑스 내에서도 푸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세를 좀 몰아서 올해 출시되는 3008 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좀 변화를 많이 일으키려고 합니다. 아까 알파로메오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파로메오의 그 브랜드가 과거 굉장히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하면서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진 그런 그 자동차 브랜드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전동화의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또 역시 가격에 대한 허들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출시를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질지,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카페라든지 파스, 그러니까 저희가 CO2 배출량, 그리고 파스를 뭐 한국으로 해야 되죠? 네,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을 전체를 스텔란티스를 놓고 같이 봤을 때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많이 따지다 보니까 그 결론을 내기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새로운 방식들을 찾아서 정말 엑기스만 뽑아오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 각 브랜드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더 다양한 그 세계 시장의 고객들이 좋아하는 모델들을 선보이려고 고민 중입니다. 네, 여기 김경수 기자님 갔다가 김경수 기자님 먼저. 질문이 많으셔서 좋네요. 좋으시다니 다행이네요. 나오나요? 네. 일단 스텔란티스 브랜드하우스 거점도 마련하시고 전동화, 가격 정책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림모터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딜러십에서 좀 다양하게 접촉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림모터스나 한국 내 판매사들도 좀 도입을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수입사 측에서 아직 결정을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게 다른 외신에서는 좀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거 이제 궁금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호환 부품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다른 브랜드도 이제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장점이 좀 많고 여러 가지로 이제 소비자들의 좀 주머니를 좀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많은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이게 보증 기간 이전은 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거 좀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보증 기간이 2년인데 그것보다 더 확대를 아니요, 그러니까 호환 부품을 보증 기간 이후차만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할 경우에는 보증 기간 이전에도 적용을 하실 생각 있으신지, 그걸로 좀 코스트 다운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팔로우업을 다시 드리겠고요. 림모터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공식적으로 런칭 발표를 하면서 사전 판매를 시작을 했죠. 림모터도 마찬가지로 작년 아마 여름에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들과 딜러사가 림모터를 방문을 해서 차량 시승도 하고 생산 시설도 둘러봤습니다. 물론 뭐 차량의 퀄리티, 물론 굉장히 오랫동안 시승을 하지는 않았지만 핏앤피니시라든지 전반적인 느낌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다, 그리고 가격만 좋다라고 하면 빨리 도입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항상 지금도 겪고 있는 조금 어려움이 뭐냐면 갑작스러운 이제 정부의 가이드라인, 특히 전기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좀 안정되고 나서 도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지금 SOC, State of Charge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올해 초에 받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사에서 빠르게 이 대응을 하기가 수입사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적어도 뭐 2개월 이상
답변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들이라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는 이 전기차, 특히 보조금 관련된 사항들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나면 그때 도입을 확정을 하는 것이 더 비즈니스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는 바로 들여올 생각은 없습니다. 올해는. 박홍준 기자님, 간단히 최종표 기자님. 네, 오토타임스 박홍준입니다. 방금 중국계 브랜드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중국계 회사가 꽤 공격적으로 들어왔고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국내 완성차도 이걸 맞춰서 좀 프로모션을 확대하는 추세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뭐 이렇게 어벤져나 2008이나 2008이나 이런 합리적인 가격을 좀 내세우는 엔트리급의 전기차들이 좀 끼어 있어서 타격을 입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지금의 환경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텔란티스가 글로벌 차원에서 지금 회장님도 그만두셨고 이제 산하 브랜드들의 CEO들도 다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새로 취임하신 CEO분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메시지나 방향이나 내신 부분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새로 부임하신 CEO 중에서 비디오 메시지를 보내신 분은 그 푸조 CEO 엊그저께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취임하시자마자 뭐 하루 이틀 후에 보내신 것이라 본인 소개 위주의 메시지였고 디자인 센터에 가서 푸조차를 봤더니 정말 좋더라. 그리고 본인 그 과거에 시트로엔 브랜드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역시 고향에 돌아온 것 같다라는 메시지로 전달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다양한 브랜드들 뭐 프랑스 차뿐만 아니라 독일 차라든지 뭐 체코 차라든지 영국 차라든지 다양하게 경험을 하셨던 분이라 조금 더 그 비즈니스를 보시는 눈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내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국 브랜드들의 전기차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성을 주고 또 전기차 시장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벤져나 2008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지프와 푸조의 전기차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호감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고객의 성향이 굉장히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 지프나 푸조 브랜드의 브랜드 정체성만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러한 확대된 전기차에 대한 선호에 힘입어서 저희가 조금 더 판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종표 기자님께. 네, 그 대체 부품 브랜드들 말씀을 하셨는데 유로모터나 비프로토 같은 경우에도 완성차랑 비슷하게 약간 좀 현지의 환율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네, 그러면은 딜러사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파트너사들 입장에서는 결국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어떻게 지속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수입사에서 지속적으로 보전을 해준다거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너십을 어떻게 강화를 해 나가실 건지 그 전략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부품 가격 관련해 가지고는 부품 원가의 상승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뭐 수입사가 다 그 부담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파트너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운신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감당을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의 구매의 파워가 구매의 방향성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그
반도체 이슈가 있었을 때 가장 대응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소싱의 다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품이 모자랐을 때 더 이상 그 수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미 배운 바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소싱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부품에 대한 것도 소싱이 다변화되어 있어서 원가 상승에 대해서 바로바로 그게 저희 수입사라든지 딜러사라든지 또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재감리 기자님, 저희 지금 굉장히 오래 Q&A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질문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사위크 재갈민 기자라고 합니다. 대표님 오늘 처음 뵀는데 되게 인상이 좋으신 것 같아서 아직까지 다행인 것 같아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저 일단 경상권에서 딜러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진 모터스, 대경 모터스 이게 하나의 한 분의 대표님께서 운영하던 두 개의 딜러사인데 두 개 딜러사 여기서는 예전에 지프 차량을 판매를 할 때 좀 마케팅 요소로 평생 엔진오일 무상 교환권을 제공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딜러사가 없어지고 나니까 지금 고객들 우진 대경에서 구매했던 지프 고객들 사이에서는 이 평생 엔진 오일 교환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스텔란티스 코리아에서 조금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어떤 분이 그 쿠폰을 받으셨는지 저희가 정보를 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랑 새롭게 경상권의 딜러십을 진행하게 된 빅토리 오토모빌이 그런 고객들의 쿠폰 사용에 대해서 지원을 좀 같이 하기로 얘기가 됐고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내가 진짜 받았는지 아니면 받은 걸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확인할 바를 어떻게 할지는 좀 확인을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그쪽 경상권 딜러사와 저희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풀리 오퍼레이셔널 3월, 4월부터 그 세일즈가 시작하고 또 서비스는 7월부터 부산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객들 입장에서는 안심하실 수 있는 상황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다 커버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우리 지금 30분째 동대 마지막 한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간한국 박현영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 본사에서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타 브랜드에서는 한국 시장을 좀 전략적으로 가격을 좀 인하하는 그런 정책도 세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사에서 한국 시장을 좀 어떻게 중요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랑 글로벌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 리전 지금 현재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만 인도 아시아 파시픽 리전에서는 한국이 가장 작은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산업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좀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제대로 퍼포먼스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는 상황이고요. 가격 올리라라고 하는 상황은 마진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경우 가격을 올리라는 얘기를 최대한 안 하겠죠. 근데 마진을 적게 가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몰리게 되면 가격을 올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겠죠. 너네도 살아야 되니까.
네, 마지막 하나 더 김지훈 기자님만 하고 진짜로 끝내겠습니다. 죄송한데 늦게 정기신문 김재훈이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그 무공해차 그 보급 기준 따라서 기여금을 부과받는데 지금 보니까 스텔란티스 지프하고 구조 합쳐가지고 4,500대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판매량을 많이 늘리면 또 친환경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또 친환경차가 많지 않고 해서 올해 좀 많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 올해 판매 목표량이나 좀 친환경차 보급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가장 골치 아파하는 토픽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가 7월부터 마세라티가 같이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마세라티의 볼륨과 저희 볼륨 판매량 같이 합쳐서 뭐 4,500대 이하를 가게 되면 스몰 볼륨 매니팩처러 조금 그 카페나 파스의 그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볼륨이 되는 거고 또 그 이상 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지로 에미션 차를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매량 같은 경우는 저희 스텔란티스의 푸조 지프 브랜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작년 대비 한 25%에서 30% 정도 판매량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마세라티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관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세라티랑 계속 조율을 해가면서 규제에 맞게 판매량을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우리 앞선 세션은 다 해서 40분에 끝내는데 오늘 좀 많이 길어졌네요. 여러와 같은 관심과 질문 부탁드리고 감사드리고 혹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비밀리에 또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시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사적으로 컨택을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 스텔란티스 내부에서 푸조 브랜드를 이끄는 매니저가 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저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앞으로 푸조 브랜드를 아주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